Z세대 하면 아무래도 디지털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익숙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직접 만나는 대면 모임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어떤 트렌드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가 오히려 더 오프라인 직접 만나는 걸 더 선호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오프라인을 찾는 경향성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저희 트렌드 매거진 캐릿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오프라인 모임 관련 언급량이 전년도보다 거의 32%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옷만추 현상이라고 해서 이 피읍 받침을 써가지고 네. 오프라인 만남을 추구한다. 라는 뜻으로 옷이 아니라 옷만추. 옷만추로 이렇게 오프라인 신조어를 할 때. 만들어서 오프라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던 관계도 좋지만 굳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찾아다니는 이유는 취향별로 어떤 관계 선호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대부분의 Z세대 분들이 운동이나 음악, 아이돌 덕질, 야구 직관 같은 어떤 N개 이상의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취향이 모두 포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령 어느 독립서점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피자를 먹고 음악을 감상하는 이른바 피자 음감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책을 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이제 취향대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해외도 좀 비슷한가요? 일례로 해외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일례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데이트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청년 세대들이 실제로 현실 만남을 많이 추구한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쇼폼 영상만 넘기는 이런 현상들에 좀 질려가지고 다양한 실제 만남을 좀 추구하고 있는 건데 한 데이팅 앱 창업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른 또 마케팅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네. 같이 모여서 어떤 공부하는 모임, 네. 외국어 회화를 네. 한다거나 또 자기 개발하는 이런 동호회들 참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떤 모임이 인기예요? 2년 전만 해도 이제 이른바 갓생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기 개발 트렌드가 좀 있는 모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같이 공모전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자기 개발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계 그 자체를 지향하는 모임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도 또 이색적인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닝 레이브라고 해가지고요. 모닝 레이브? 네라고 해서 술이 아닌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네. 대낮에 음악과 댄스를 즐기는 또 그런 모임이 해외에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낮에 음악이랑 네, 댄스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요게 이제 한국의 한 식물류 기업이랑 또 콜라보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파티가 신청이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또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술 마시는 밤에 모여서 술 마시면서 춤추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낮에 모여서 낮에 차를 커피나 마시면서 차 춤을 마시면서 춘다. 음악 네. 듣고 춤추는 굉장히 특이한 모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기업들이 주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보는 그냥 밤에 하는 파티의 모습과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 파티야말로 오프라인 모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파티라는 게 공연 중심이거나 네. 밤에 어떤 모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틀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과 댄스를 즐기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뜨개질 취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한 뜨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 뜨개질을 하다 말고 디제잉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즉석에서 또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래서 뜨개질과 디제잉이 잘 안 어울리는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뜨개질하면 뭔가 조용한 음악에 그쵸. 고양이가 있고 뭔가 이런 풍경을 상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하다 말고 디제잉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인식과 좀 다르게 20대의 파티라는 것이 단순히 유흥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문화의 어떤 공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 이런 어떤 연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게 많네요. 뜨개질을 하면서 파티처럼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네, 또 깊이 있는 만남. 네. 근데 사실 독서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했던 뜨개질도 네. 그렇고 사실 혼자서 정적인 그렇죠. 조용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굳이 나가서 같이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오프라인 모임 중에 하나가 독서 파티인데요. 독서 파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서라는 게 그냥 집에서 혼자 해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뭘 굳이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냐 싶을 텐데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전에 없던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네. 과거 독서 모임처럼 책을 읽고 모여서 독후 감상을 나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모여서 대규모로 책만 읽는 것인데 여기에서 묘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광경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안온하게 느끼고 건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가령 이제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그런 풍경들이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바로 그 책 그 자체보다는 책을 읽는 그 소속감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타임스퀘어 사람 엄청 많은데 그 길거리고. 그렇죠. 네, 그 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기도 하고 뉴욕의 고층 빌딩 옥상에 또 모여가지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책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컨텐츠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대한 갈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외로움이 세계인들의 어떤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다라고 이제 규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강한 유대감을 필수 영양소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만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타임스퀘어나 어디 건물 옥상에 수십 명 모여가지고 네. 독서라면 그게 그 책이 머리에 들어올까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소속감을 갖고 싶다. 맞습니다. 혼자서 정답입니다. 집에서 외롭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과 같이 소속감을 또 정확합니다. 관계를 하면서 네. 외로움도 달랠 수 있다. 네. 좋네요, 이런 거. 네. 마음과 건강 다 같이 다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이게 해외에서 전래되는 것들이 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아직 그렇죠. 우리나라에 유행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좀 독특하고 재밌는 것들 어떤 것도 있나요? 소셜 사우나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사우나예요? 네, 실제로 목욕탕의 그 사우나를 뜻하는 건데요. 네. 최근 1, 2년 사이에 영미권 국가에서 말 그대로 그 땀 흘리는 사우나를 하면서 사교와 네트워킹을 즐길 수 있는 모임인데 사람들이 사우나에 모여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는데 왜 하필 사우나냐라고 네. 여쭤보실 수 있는데 사우나는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강제 여기서 디지털 디톡스가 된다라고 해서 진행자의 주도에 따라서 어떤 심도 깊은 대화를 하는 그리고 이 대화 역시도 명상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 클래식 같은 다양한 주제의 이 클래스가 열리면서 이게 아직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오프라인 그 모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곧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대중목욕탕 문화가 네. 있으니까 그 K-팝 데몬 헌터스에도 그게 그려지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네네. 어떻게 모임만 만들어지면 갈 때는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Z세대가 또 의외로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한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프라인 모임이 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한 여행사에서 그 밍글링이라고 해서 이제 어울린다는 뜻이죠. 이 밍글링 파티 프로그램을 주최를 해서 여행을 좋아하는 2030 세대들을 모아서 파티를 개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제 본인들끼리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행이라는 비슷한 취향과 그리고 20대라는 비슷한 또래들을 섞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해 보고 싶다면 단순히 어떤 만남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또래들끼리의 건강한 어떤 관계 맺기라는 일종의 삶의 필수 영양소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서점가에서는 모임 운영에 관한 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그 모임 앱이라 그래서 소셜링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소셜링 앱들이 많아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 민글링이라고 네. 했어요? 민글링? 어울림 뭐 이런 뜻이죠. 네. 그게 뭐 온라인 은어예요? 신조어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세대가 이게 섞인다라고 할 때도 세대 밍글링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요런 모르는 단어 많이 배웁니다. 알아가면 되죠. 네. 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또 은근히 모이는 걸 직접 만남을 갖고 하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조금 그런 낯선 모임에 처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걱정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그렇죠.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이 소셜링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이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매우 신경 썼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설레는 일인 건 맞지만 위험한 일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불순한 목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Z세대 참여자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런 검증 시스템을 잘 갖춘 모임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이 모임을 갖기 전에 1대1 인터뷰
인터뷰를 참가자별로 다 해가지고 이게 에티켓이 좀 있는지 혹은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그리고 이 취향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취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모임을 주최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최 측이 어디냐, 그렇죠. 이거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곳이냐, 네, 이런 것도 또 맞습니다. 중요한 평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개장 초의 상승폭을